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18시간 몰입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지성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제가 처음에 독서라는 걸 시작했을 때 그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제 책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가 이지성 작가님의 아이디어와 이지성 작가님의 추천사를 받아서 내게 된 책이기도 하죠. 독서가 왜 중요할까? 저는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뭔가 이렇게 좀 대충대충 살고 싶고 내가 생긴 대로 살고 싶었는데 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책을 통해서 많이 얻었습니다. 이 책은 오래된 책이지만 진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읽었을 때도 좋았는데 정말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하는 책,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던 20대 청년 김철호 씨는요, 자전거 가게를 열고 자전거 안장을 만들었대요. 자전거 안장을 만들면서 이런 꿈을 품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젠가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고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기가 막힌다. 너 같은 게 어떡해? 라고 얘기했대요. 하지만 자전거포 주인 김철호는 후일 자신의 말대로 기아 자동차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꿈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부자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해낸 걸 너라고 왜 못해?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저렇게 될 수 있어. 아니, 어쩌면 저들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책을 읽을 때마다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목소리를 신뢰했습니다. 나도 잘 살고 싶어. 나도 풍요롭게 살고 싶어 라는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뷰티 컨설턴트가 활동하는 메리케이 코스메틱사의 창설자 메리케이는 실직하고 남편이 사망하고 병까지 걸린 45살의 나이에 여성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단돈 $5,000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반대하고 비웃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성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라면이 먹고 싶다. 라면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라면을 먹습니다. 이 옷을 사고 싶다. 이 옷 예쁜데? 나 이 옷 사고 싶은데? 라고 하면 기꺼이 신용카드를 쓰든 현금을 내든 옷을 삽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등록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어서 나는 어려워 지금. 라고 생각한 것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모습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것을 꾹꾹 눌러두고 삽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공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딸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핑크색을 좋아하고 막 장난감 귀걸이를 좋아하고 인형놀이도 항상 공주놀이로 하지. 여러분, 그지 가지고 인형놀이 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다 공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드레스 입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나의 현실은 공주가 아니라 하녀에 가깝더라고요. 애기들 똥 치우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끊임없이 집안일 해야 되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을 쓰기만 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꿈꾸던 나의 삶은 공주의 삶이지 하녀의 삶이 아닌데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죠? 그래서 그런 나의 꿈을요, 아무리 누르고 또 눌러도 절대로 그건 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곳으로 튀어오릅니다. 하녀의 삶을 멈추고 공주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예쁜 귀걸이, 예쁘게 화장하고 드레스를 입으며 살려면 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돈을 아끼고 모으고 돈을 굴리고 해야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볼 때도요. 공주가 나오는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신분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하고 너무 웃긴데요. 그냥 저는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우주에 관련된 영화도 많이 봤습니다. 우주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고 우주를 탈출하고 우주인과 싸워서 이기고 뭔가 그런 현실과 맞지 않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의 현실이 되게 슬프고 우울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로얄 패밀리에 공주님, 왕자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수준이 맞는 공주님들과 대화하고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38센트의 봉급을 받던 호텔 벨보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난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그 호텔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나를 강렬하게 꿈꾸곤 한다. 그때 내 주위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 하지만 나처럼 강렬하게 꿈을 가졌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단다. 얘들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렴. 지금도 여전히 호텔 직원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호텔 왕으로 성장한 나 사이에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단다. 힐튼 호텔의 창업자 힐튼의 이야기입니다. 물어봤대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큰 회사를 가질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난 이 회사에서 월급만 받다가 그냥 끝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절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절대 저거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지금 그대로 직원으로 평생 머무르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꿈이라고 합니다. 꿈이 없으면 다음 레벨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수백 명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자 300명을 분석해서 18시간 몰입의 법칙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18시간 동안 어떻게 몰입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일을 생각하라. 두 번째,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언제나 일에 집중시켜라. 세 번째, 무조건 하루 18시간은 일을 하라. 네 번째, 꿈속에서조차 일을 하기를 소망하라. 자,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요가 아니라 너무 일이 좋아서 일이 계속 생각이 나고 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잠을 안 자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제가 경매 물건으로 땅을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땅을 사려고 본 게 아니라 이제 경매를 공부하다가 이제 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땅이 가격도 비싸지 않았고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이 들었는데 밤새 제가 그 땅에 건물을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건물을 지어서 1층에 뭐 커피숍이 들어왔고 2층에는 뭐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안을 구경하는 그런 꿈, 뭐 차량이 왔다 갔다 들어오는 하여튼 그 건물 여러분 밤새 머릿속에 건물 짓고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강렬하게 사랑에 빠진 느낌이 들면서 계속 그것이 생각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독서를 하실 때 좋아하는 분야의 책,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오용환 롯데월드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 잘 때 자고 남 놀 때 같이 놀면 어떻게 남보다 더 많이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루 4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일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든 휴일이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는, 사장은, 회장은 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오히려 직원은 땡 하면 퇴근하고 싶어 하고요. 주말에 일하기 싫어하고요. 휴가를 길게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 사업을 하면 내가 열심히 할수록 바로 성취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명상 수련을 할 때 수시로 SK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되뇌이면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잠은 하루 평균 4-5시간 정도 자는데 마음 같아서는 3시간만 자고 일할 수 있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송길승 SK그룹 회장이 1998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항상 많이 물어봐요. 몇 시간 주무세요? 왜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양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잠을 많이 자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새벽에 일어나시고 뭐 새벽 3시, 4시, 5시 이렇게 되게 일찍 일어나시고 기본적으로 건강과 체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만나본 그 부자들 정말 정말 수입도 많고 이러신 분들 보면은 정말 건강해요. 아프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감기 걸렸다, 입원했다. 없어요. 영양제를 뭐 엄청 챙겨 먹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밤을 샐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 CEO, 남자 사장, 남자 회장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자들이 되게 똑똑하고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체력이 조금 약해요. 우리는 3시간, 4시간 자면은 병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체력을 더 많이 키우는 것이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고 18시간 일할 수 있는데 조금 피곤하거나 아플 수도 있죠. 자, 근데 많은 성공인들이 항상 성공만 했느냐? 아니요.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좌절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요. 사업 적자로 빚을 갚느라 10년 동안 매일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대요. 박세리는 게임 예선에 통과하지 못해서 벤치에 앉아서 선배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봐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세리가 처음부터 골프를 잘했을까요? 아니요. 서태지는요, 선배 가수로부터 너는 가수로서의 필이 똥이다라는 참혹한 핀잔을 들었대요. 어머나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이 정주영 회장이고 박세리의 재능이 있고 서태지의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 이렇게 막 나쁘게 말하고 혹은 성과가 나지 않고 결과가 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절에 자기 스스로에게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난 실력이 없나 봐. 딴 거 해야겠다. 공무원 준비나 할까? 노량진에 가서 공부나 할까? 아유, 골프 이거 해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 기타 치고 노래 불러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고 접고 박세리, 서태지랑 김연아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됐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가슴 뛰는 나의 꿈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몰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채운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잖아요. 근데 100도씨 되기 전에 98도에서 아예 나 그만할래 포기라고 하면은 그 팔팔 끓는 물에 수증기가 올라가는 그걸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비참한 실패 앞에서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확신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가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주로 살고 싶었지만 공주 얘기해서 조금 죄송한데 정말 저의 꿈이 공주였어요. 아무리 봐도 공주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공주로 살려면 뭘 해야 할까? 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돈이 있으면은 좀 공주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랑에 실패하신 분이 있나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된다고 해요. 만약에 사랑에 실패해서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다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실패하길 잘했다. 똥 차가고 벤츠 온다. 이 말을 좀 믿어주세요. 네, 진짜 더 좋은 게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일랑 버리고 다시 벌떡 일어나 돈을 버십시오.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다 쫄딱 망하고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어떤 회사는요, 1년 동안 고작 20만 원의 매출을 올렸대요. 어머나. 1년에 20만 원이면 거의 적자죠. 공장 문을 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이 모였어요.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0.1초당 2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업은 국내를 넘어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업은 마침내 전 세계를 지배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의 이 결론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업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국내 1위, 세계 1위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가 톡 쏘는 그 맛을 이제 약국의 약사로부터 이제 그 비법을 이제 사가지고 음료수로 제조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뭐야? 막 입이 따가워라고 하니까 잘 안 됐지만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죠. 지금은요, 지구상에서 초당 4만 개가 팔리고 하루에 30개의 코카콜라가 소비되는 음료수입니다. 제가 태국에 여행을 갔을 때 이 콜라가 500ml짜리 조그만 페트병이 우리 돈으로 250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4병을 먹어도 1,000원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카콜라라는 이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한 번 마시면 우리가 좀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 있고,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도 사 먹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물 사 먹잖아요. 물 사 먹는 것처럼 점점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부유해지면은 콜라 판매량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나라도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콜라를 잘 안 마셔요. 부자들만 콜라를 마시는데 다 마시게 되겠죠. 66세 할아버지는요, 음식을 개발했는데 101곳의 레스토랑에서 퇴짜를 받았대요. 네 음식은 우리가 할 수 없어라고. 당신 요리를 취급할 수 없어. 65세의 나이에 트럭에서 잠을 자고 공중 화장실에서 세면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는 이렇게 홈리스, 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68세에 1101번째 레스토랑에 가서 드디어 계약을 하게 됩니다. 68세에 나의 레시피로 나의 음식을 이제 런칭을 하게 돼요. 이 할아버지가 바로 KFC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KFC에 가면 꼭 할아버지가 서 있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 할아버지 하얀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있을까?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고 될 때까지 한 성공의 어떤 표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전 지나갈 때 그거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뭔지 아니? 저 할아버지가 이걸 위해서 70이 다 되는 나이까지 노력을 해서 이루었어. 우린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 뒤늦게도 성공할 수 있어. 방망래 할머니도 70대에 지금 유명한 유튜브 스타, 전 세계적인 정말 초대받는 스타가 됐잖아요. 지금 유럽에 가서 계시더라고요. 부럽죠? 저는요, 10대 때부터 우리 김동률 오빠가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고, 26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이름을 동률이라고 지었습니다. 동력동 법률률 오빠랑 이름까지 똑같이 지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산후조리원에 막 들어가서 우리 아들을 오빠 이름과 똑같이 지었다 했더니 우리 김동률 오빠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강아지 이름으로 붙여진 경우는 보았으나 사람 이름은 처음이다. 무럭무럭 잘 자라길이라고 달아줬습니다. 저도 계속 좋은 걸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작가가 되고 방송인이 된 것도 우리 김동률 어떻게 하면 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좀 유명해지면 되지 않을까? 혹은 여동생분이 작가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오빠랑 잘 이렇게 친해지려면 내가 작가 정도는 돼야지. 좀 뭔가 레벨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책을 읽고 좀 글을 썼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다고 계속 말하니까 제 지인이 이렇게 사인을 받아주기도 했어요. 김유라 강사님, 김유라님 해서 사인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감동이죠. 그래서 성공한 덕후, 성덕이라고 합니다. 레스토랑
KFC 할아버지처럼 저도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몰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되게 TMI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로저 베니스터라는 선수는요, 상상 훈련을 통해서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했습니다. 달리기를 했죠.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이다 라고 의사가 얘기했고,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다른 많은 선수들이 로저 베니스터가 해냈다. 1마일을 4분 내에 달리면 심장이 터져 죽는다고 했었는데, 로저 베니스터가 해냈다.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고 육상계 스타가 되었다.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 한 명이 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들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건 없어요. 저는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저축을 50% 하는 것은 불가능해가 아니라 가능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수입의 50% 저축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라고 믿었죠. 투자를 하는 거는 힘들어. 어려울 거야. 많은 지식과 그런 차가 없으면 힘들 거야. 아니, 할 수 있어. 투자를 했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불가능해. 애기 키우기도 바쁜데 책을 언제 봐? 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핑계대는 자들의 어떤 변명에 불과하죠.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강의하고 방송을 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책을 꾸준히 읽고 서평을 블로그에 수백 건을 올렸을 때 어떤 소문이 들어왔냐면, 서평을 대신 써준 사람이 있다. 김유라 작가가 저렇게 바쁜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책까지 보냐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한계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며 우리는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계가 많은 삶을 살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삶이 내 눈앞에 창조가 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정리한 꿈쓰기 기술, 제가 나폴레온 힐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요거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바라는 꿈의 목표를 명확하게 적어라 라고 해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적어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벌겠다. 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적으래요. 꿈을 달성하는 날짜를 정해라. 몇 년도에는 자산 얼마, 몇 년도에는 자산 얼마, 몇 년도까지 수입이 얼마, 이런 것도 적어보세요. 꿈을 성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설령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가라. 종이에 적은 것을 하루에 2번, 취침하기 직전과 아침에 깨어난 즉시 큰 소리로 읽어라. 이때 종이에 적힌 것을 당신이 이미 얻었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 강남에 여러 채 빌딩을 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이 노하우로 강남에 빌딩을 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황당했습니다. 정말 저게 강남에 빌딩을 산 노하우야? 네, 그렇대요. 강남의 빌딩을 여러 채를 이 방법으로 샀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겨울마다 해외에 2달씩 나가서 안 들어오시거든요. 춥다고. 애기랑 부인이랑 나가서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강남 빌딩 부자는 겨울에 추우니까 외국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구나. 나도 돈 많이 벌면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수입이 생겼을 때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너무 비싼 나라는 못 가고요. 적당한 가격이 있는 좀 제가 그래도 살만한 그런 국가에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요즘 한 달 살기를 저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도 희망을 발견하고 나에게 한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은 책입니다. 18시간 몰입의 법칙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